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키포인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1차 투표에 김기현이 50%를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예, 나경원 전 의원의 결국 불출마 선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예상을 결국은 출마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결국은 불출마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좀 기간이 길었습니다. 네, 12월 초부터 이런 이른바 나경원 파동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거의 2달, 네, 한 달과 보름을 훌쩍 넘는 네, 그 기간이 상당히 글쎄요. 객관적으로 보면 뭐 장고를 한다고는 봅니다만은 이 냉철하게 보는 분들은 생각이 너무 길었다. 많은 것을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 이승주 기자 저 댓글창이 지금 안 보이니까 댓글창을 켜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번 결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2-3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보다 훨씬 큰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타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바로 네, 그 출마할 거로 보느냐 불출마할 거로 보냐라는 질문에 제가 망설임이 없이 결국에는 1월 말에 후보 등록 바로 직전이죠. 예, 다음 주면 후보 등록이 있으니까 후보 등록 바로 직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나경원에 갖고 있는 숙제 이런 것들은 결코 작지가 않은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이면은 뭐 다들 인정을 합니다. 예, 서울에서 3선을 하는 과정에서 쌓은 높은 지명도가 최대의 강점으로 작용을 합니다만은 그 이상의 헌신하고 뭔가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이른바 본인 스스로가 손해볼 줄을 아는 그런 모습이 자주 이렇게 목격이 됐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열성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 고비를 결국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끝에 저는 영원한 당원입니다 라는 것을 2번, 3번 강조를 했죠. 저는 영원한 당원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네, 그럼 얘기는 저는 이 당을 떠나서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쭉 지금 자유우파 명맥을 잇는 그 당을 떠나서 정치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를 하겠다. 영원한 당원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이 깃을 위해서 내가 이번은 당대표 선거에서 출마하지 않지만 즉 이 결정을 마치 뭡니까 약간의 그 핍박을 받은 그 상황에서 결정을 하지만 앞으로 이 당을 떠나지는 않겠다. 기반으로 더 큰 정치적인 미래를 영위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나경원이 결국은 출마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은요.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이른바 나경원 이 전 원내대표가 이른바 DJ, YS, 노무현과 같은 이른바 자생력을 갖춘 정치인은 아직은 아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컸고요. 이른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길을 가겠다. 떨어져도 이번에는 좋다. 나에게 지지를 하는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는 그 자체가 소중한 정치 여정이다라고 하는 YS, DJ, 노무현이 간 길, 이른바 자생력을 더 키우는 그런 덧셈의 정치라고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 자생력을 갖춘 정치인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뭔가 탄압과 핍박을 받고 어려운 고초를 이겨낸 그런 모습을 아직은 보여주질 못했기 때문에 자생력 면에서 이거 끝까지 출마를 강행을 할 그럴 정치적인 맷집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된 것이죠. 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네, 바로 이 대통령의 출장 바로 직전에 저출산 고령위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를 사직서를 공식으로 제출했을 때 웬만하면 그냥 수리를 하는 식으로 아마 받아들였겠죠. 수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수리가 아니고 해직을 해버렸습니다. 해직. 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매우 크죠. 네, 나경원 당신의 그 자기 정치, 결국은 당대표가 되면 또 다른 의미에서 당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예, 저는 그때 보고 나경원이 출마를 못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제 예측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이죠. 바로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걷다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한 열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대로 나경원의 지지율이 대통령과의 그 갈등이 최고조로 당할 그런 무렵에 하루 이틀 주춤거리더니 그 뒤로는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우리 자유우파 유권자들 국민들이 나경원이 뭐 특별하게 그런 이렇게 질책을 받을 부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을 부분 다 상존을 하지만 지금 더 큰 것은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그 명제 앞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다 이 작은 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경원이 억울하고 왜 민주주의 그 자유정당에서 출마를 당대표 누구나 다 의지와 비전이 있으면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당원 이상 다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왜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을 막느냐라고 이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과 특히 대통령실 김대기 실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나경원의 그런 그 질책을 하고 하는 모습은 사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초선 의원 48명이 나경원에게 사과해야 된다. 나경원 자중질환을 당장 철회해라 라고 초선 의원의 집단 행동, 이것은 뭐 제가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것이죠.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근자에 일어난 것 중에서는 가장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어두운 국면이다라는 얘기를 했듯이죠. 나경원이 잘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나경원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기에는 나경원이 억울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한 것은 바로 대통령의 그런 시그널, 메시지가 있었고 그 뒤에 이 나경원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추이를 알고 계시죠? 그런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한다? 네, 이것은 출마를 안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자신의 정치적인 그 미래를 갉아먹는 식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의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 더 탄력을 붙고 정말 이준석이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 많은 지지를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런 폭풍 같은 지지를 얻었듯이 나경원도 이번에 또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본인도 헷갈렸겠죠. 이 탄압받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지지율이 올라가네 라고 하면 아마 강행을 했겠죠. 지지율이 더 상승 탄력을 하면은. 그렇지만 지지율 추이를 제가 유심히 분석을 해볼 때 이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로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이 자유우파 유권자분들이 나경원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스탠스로 대거 전환을 한 그 사태가 바로 나경원 그 지지율의 추락을 갖고 온 것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보고 나경원은 결국은 출마를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그래서 한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제 이 판단력, 그것을 한 3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 고성국 TV라든가 다른 채널 가가지고, 요즘에는 뭐 그게 최대의 여의도 정가의 화제니까요.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한 채 주저함도 없이 결국은 나경원은 출마를 못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고성국 TV 얘기를 꽤 많이 하시는데요. 고성국 박사는 나경원의 출마를 그렇게 한다고 보는 그런 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박경현님, 몽실님, 소바나님, 소아나무님,
네, 좋아요 꾹 누르셔요. 박경련님도, 소아나무님도, 안녕하세요. 김박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몽실님, 장재원 뒤에서 조용히 아들 교육에 전념해라. 소바나님, 예,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이만식님, 토미리스님, 예, 지금 소바나님 말씀대로 장재원, 조용히 아들 교육에 전념하라라는 얘기인데, 장재원은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상당한 예, 전당대회 전까지는 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네, 제가 이 기자 생활 30년을 놓고 예, 판단을 할 때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이렇다 이제 뭐 소기의 목표를 달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나경원을 주저앉히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장재원은 이제 이 자이든 타이든 예, 후손으로 물러가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아마 못 할 겁니다. 네. 이다원님, 장관급 두 자리의 당대표는 너무 욕심이 많았지요. 우리 진영준님, 성명서는 집단 이치한 초선들 사과하라. 이름 하나 기억해서 공천 주면 안 됩니다. 네, 멋진 모델님, 장재원 1등 공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통보수는 나경원입니다. 리수혜님,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박경현님, 제라님도 오셨고요. 김장현 때문에 사단이 난 것이죠. 네, 도인님, 김희숙님, 비례대표 없애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속속들이 입장을 해 주시고 예, 자기의 그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박경련님 설 연휴 잘 지내셨나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순현님이 박경련님을 이렇게 새해 덕담을 많이 해 주셨네요. 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들어와 주고 계시고요. 네, 제일 위에 아까 보니까 역시 트럼프 슈퍼맨님이 제일 위에 딱, 네, 정차선님도 들어오셔가지고, 김박사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차선님, 예, 명절 잘 지내셨죠? 우리 정차선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 이른바 신년, 예, 음력설을 이후로, 처음 방송을 한 어제까지가 대체휴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덕담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나경원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 불출마, 예, 선언을 여러분들께 그런 이 중요한 장면은 우리 아투 현장에 기자가 급파해서 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원칙, 방송에 대한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린 겁니다. 네, 더 러브페이님, 예, 더 이상 지지 않는다. 네, 상황 개파 정치 지겹다. 우리 진영준님, 네, 제라님, 소바나님. 예,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예, 소아나무님도 그렇고 우리 수페너님 네, 요청대로 예, 일찌감치 들어와 주신 우리 왕 애청자 여러분들 예, 좋아요를 꾹꾹 눌러봐 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적지 않아 계십니다. 네, 예,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꾹꾹꾹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혜니님, 네, 나경원은 정통보수 아닙니까? 아기 역할 맡았던 장재원, 네. 수혜니님, 네, 은근히 화가 나서 진정 중입니다. 수바나님, 네, 예, 최영자님,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나경원 불출마, 결국 불출마, 제가 그래서 결국이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예, 불출마에 대한 그 똑같은 사안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장재원은 앞으로 자중하세요. 우리 보리스님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토미리스님도 보리스님 안녕하세요. 우리 보리스님하고 토미리스님은 상당히 아주 가깝습니다. 네, 나경원 이번에 잘했습니다. 멋진 모델님. 예, 이번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나경원의 마지막 그 문구가 인중유아에는 인내 속에 화목이 깃든다라는 뜻입니다. 인내, 예, 참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자기 연말을 다 하는 거에 화목이 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화목, 예, 또 국민의힘 당내 화목을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나경원이 결국에는 출마를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방송에서 서너 번 얘기를 한 것 중에 키포인트를 2개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예, 이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실과 지금보다도 더 턱을 지면은 앞으로 윤 정부의 4년 동안 예, 지금 5년 임기 중에서 거의 이 5월 달 되면은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약 8개월
밖에 안 지난 이 정부와 척을 지면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더더군다나 1년 3개월 남은 총선 때 또 동작을 해서 공천을 받고 또 이 국회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보다도 더 척을 지면은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 겁니다. 네, 물론 출마를 강행을 해서 내가 이 1차 투표에서 김기현이 앞서고 내가 2등을 한다. 네, 그리고 누구도 가만수 얻지를 못할 경우에 결선 투표를 가서는 3등인 안철수 표가 나한테 대거 와서 내가 결선 투표에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모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 될 경우에는 출마 여부를 더 이렇게 높였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를 이룬다. 여론조사는 뭐가 중요하다? 예,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수치를 보고서 출마 강행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또 그 이전 지지난주에도 나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다라고 분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네. 진영준님, 해가님, 박경련님, 남살기님, 네, 도희님, 용심이 변호낸 처신이 윤 대통령의 욕만 안겨주네요. 네, 대통령 해외 성과를 나경원 언론으로 묻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 성공을 위한다면요, 도희님, 그렇죠? 네. 그렇군요. 더 러버페어님, 블루님은 김기현 후보를 응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의 블레임을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죠. 네, 아케비님 안녕하세요. 네, 아케비님, 일본에서 음력설을 잘 지내셨죠? 우리 아케비님. 네, 비서실장 말을 아껴야 됩니다. 최병팔님, 그렇습니다. 네, 비서실장은 당연히 말을 아껴야 되죠. 국학고 당신도 들어오셨군요. 국학고 당신님, 네, 제가 이 고성국 박사, 고성국 TV에 제가 지난주도 출연을 했고 몇 번 나가서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국학고 당신님이 우리 고성국 TV의 아주 핵심, 네, 그 스패너님도 거기도 여러 분 계시는데 아주 국학고 당신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 오늘 또 그렇군요. 고성국 TV는 지금 그렇군요. 방송이 없는 시간이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꼭 뭐 나경원 의원을 지지를 했다, 또 뭐 다른 의원을 지지를 했다.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 정당 정치에서 특정 후보 지지 여부는 그야말로 개인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뭐 나경원을 지지를 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존중돼야 마땅한 것인데요. 네, 결국은 본인이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남은 3월 8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네, 2월 3일과 4일이 후보 등록이고요. 3월 8일이니까 이제 한 달하고 조금, 한 달하고 열흘 정도 남았겠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전당대회 모습이 이른바 대한민국을 더 위한 길인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진영준님, 국학고 당신님, 주영자님, 네, 존칭을 써주심이,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네, 댓글은 당연히 인격입니다. 맞습니다. 네, 국학고 당신님, 네. 그렇군요. 저는 나경원 지지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소바라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파동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나경원 파동이 근 한 달과 한 3주 동안에 여의도 정치를 이렇게 뒤덮였던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비난은 멈추고 화해해야 지지하고 신뢰받는 정권이 됩니다. 세븐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갑론을박은 여기서 멈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죠. 네, 화해해야 지지하고 신뢰받는 정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결국 나경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는 없던 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겠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그냥 김기현이가 되는 건가?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건가? 대표 경선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앞날 나경원의 그 불출마를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이것은 이제 이른바 과거지사가 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대표 경선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상황 판단, 네, 초점이 다 글로 모여지는 상황인데요. 예, 바로 이 결선 투표로 할 수밖에 없다. 네, 결선 투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당대표 가상양자 대결. 예, 이것은 이제 결선 투표로 안철수와 김기현이가 올라갔을 때, 이른바 나경원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이 1등, 안철수가 2등으로 돼 있을 경우에 누구도 50%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할 경우에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49.8이 나왔습니다. 예, 김기현은 39.4, 약 10.4%포인트죠. 예, 이게 조사 기간이 1월 22일과 3일, 예, 오늘이 25일이죠. 25일이니까 어제와 그제 이틀, 예, 이틀 전과 3일 전이니까 이 설 연휴가 한참 진행이 될 때 가장 따끈따끈한 그런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가 꽤 납니다. 안철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뭡니까? 나경원의 지지 세력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안철수로 가더라. 그렇죠? 예, 그도 그럴 것이 김기현은 이른바 김장연대라든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후보로 두고 싶어 하는, 그래야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후보로 벌써 10월부터 얘기가 나와 있던 것이고요. 김기현 후보도 그걸 부인을 안 했습니다. 김장연대라는 것이 초기에 김기현 지지 세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는 장제원의 어떤 비호감 이런 것들이 널리 확산이 되자 김장연대 선을 그었죠. 이제 김장연대라는 말은 안 쓸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연포탕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연대와 포용, 그 다음에 탕평, 네, 이런 연포탕, 얘기를 이렇게 쭉 한 상황인데요. 예, 연포탕 외치다가 갑자기 진흙탕을 외친다. 안철수가 김기현에게, 예, 연포탕 그야말로 탕평과 포용인데 갑자기 김기현이 진흙탕을 이으나, 예, 이 설 연휴 때는 이른바 나경원은 침잠 모드로 갔고, 왜? 오늘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예, 안철수와 김기현의 설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게 전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 경선, 지금 조금 아까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이 불출마를 결론이 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키포인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1차 투표에 김기현이 50%를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예, 차이가 있는 것이죠. 1차 투표에 김기현이 한 표라도 50.01%로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여러 명이 나왔을 때 한 사람이 50% 넘으면은 그거는 제론의 필요가 없죠. 예, 그럼 그걸로 끝나는데, 자, 나경원 표가 상당 부분 1차 투표에도 김기현에는 가지를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지금 좀 전에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말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김기현을 둘러싼 이른바 여권, 즉 친윤 세력들은 1차 투표에 끝내기 위해서 엄청 이제 공을 들일 것입니다. 네, 1차 투표에 50.1%로 나오기 위해서, 예, 무던히 한 달하고 보름 남은, 네, 1차 투표에 승부를 걸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고 2차 투표, 즉 결선 투표가 되면은 안철수 저렇게 49.8, 39.3 무려 10.4%포인트가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죠. 바로 이게 설 연휴 중간, 연휴가 닷새가 진행이 되는 도중에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한 걸로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예, 김기현 측으로서는 1차 투표에서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 안철수의 이 연휴 이어서
그럼 공방전, 조금 아까 연포탕이 뭐 진흙탕으로 되고 하는 그런 그 공방전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철수가 김기현에게 이 공격을 하고 김기현도 마찬가지로 안철수에게 이 붙는 중도 세력층을 공고히 하는데 최대한도로 방어막을 칠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 김기현의 그런 그 사실상 결승전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인데요. 끝에 질문을 했죠. 나경원한테 이렇게 오늘 불출마 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지지를 하십니까? 누구를 이렇게 손을 들어줄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경원이. 네. 저는 지금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이 김기현은 안 된다, 안철수를 지지한다라고, 물론 안철수와 나경원은 사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지를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그 의미 있는 발언이라든가 특정 후보를 지원한 듯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기자 질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한 내용이죠. 네. 아시아투데이는 자유로운 대화창입니다. 투미니스님. 네,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대화창이죠. 그렇지만 서로 자기의 의견하고 맞지를 않는다 해서 그 댓글을 올린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거나 욕설, 이것은 뭐 그거는 우리 그 스패너님들이 그건 관리를 알아서 지금까지처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과 내 의견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욕설 또 인신공격, 이것은 그야말로 댓글창의 존재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얼마든지 상대방의 의견과 나는 이러이러한 데서 다르다. 그리고 예컨대 나경원이 뭘 그렇게 잘못했죠?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다든가 당원이면 누구나 선거에 이 대표 경선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한 것이죠. 이른바 토론 배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한다고 해서 토론 배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욕설이 나오거나 어떤 그 인신공격, 이것은 뭐 우리 스패너님들이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터미리스님 오늘 아주 활발하게 의견을 주시네요. 당대표 안 나올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네. 스스로 넘어간 걸 남 탓하지 맙시다. 도희님. 아시아투데이 구독, 좋아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소바나님. 네, 우리 소바나님. 최근에 아주 활약이 많으신 걸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바나님의 말씀 요청대로 지금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뿜뿜 이렇게 신년 연휴 끝난 첫날 기념해서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깜빡하신 분들, 구독까지 넓게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케이츠님도 아시아투데이 하이파이브 구독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안철수가 누구와 붙어도 결선 투표에서 가상 대결, 양자 대결을 할 때 김기현의 10%포인트 이렇게 우위를 보이는, 조금 그 기사에 나경원이 있는 기사도 있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나경원이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 나경원이 오늘 불출마가 아니라 출마 선언을 하고 김기현 대 나경원, 그러면 1차 투표에서는 이제 나경원이 2위, 안철수가 3위를 가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붙였더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뭐 이제 지난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흥미롭게,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 나경원이 2등으로 올라가서 김기현과 붙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네, 김기현에는 10%포인트 안철수가 이기고, 나경원 쭉 밑으로 한번 내려봐 주십시오. 네, 쭉 내려가 보면은, 김기현 대 나경원, 김기현 대, 그러네요. 김기현과 나경원의 가상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김기현의 우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 밑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김 의원은 46.3, 나경원은 35.1.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의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 대목입니다. 네. 지지율이 정체 상태라도 나경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정체 국면을 거쳐가지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의 추세는 다시 나경원에게 저게 반전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2등으로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예, 김기현 대 나경원의 그런 결선 투표에서도 김기현이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제가 보기에 3개인가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봅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방 박사님, 네, 임팩트님, 서덕웅님, 우리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경원이 결국은 불출마를 했다. 그렇다면 대표 경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대표 경선은 앞으로 예, 지금 안철수 대 김기현 대 안철수의 공방전이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라운드에 도입을 할 것이다. 돌입을 해서 김기현 예, 후보는 1차에 예, 결선 투표 없이 1차에 50.1%를 목표로 1차에 승부를 걸 것이다 라고 하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직 이른바 당협위원장이라든가 현역 위원들을 총가동해서 조직으로 상대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안철수는 어떻습니까? 안철수는 조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죠. 예, 자기를 따르는 당협위원장과 의원이 다 합해서 5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 당 소속으로 들어온 사람도 이태규 의원 하나죠. 예, 권은희 의원은 또 이미 사실상 무소속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신을 따르는 당협위원장과 의원이 지금 다 합해도 5명을 넘지가 않는 상황이니까 예, 안철수 의원은 조직표에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람을 공중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여론 주도층이라든가 중도층을 계속적으로 어필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김기현 대 안철수 대 김기현의 이른바 사실상 결승전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제가 논평을 해드립니다. 네. 당대표 선거가 흥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다원님.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파동이란 말이 있어서 약간의 파문,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 약간 부정적인 말이 섞여서 그렇지, 예, 상당한 관심을 끌고 그 관심에 나름대로 하나의 매듭을 진 게 오늘 나경원의 불출마 선언이니까요. 흥행 여부는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나경원 파동이 일단락된 이후에 이른바 흥행 여부가 다시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느냐 아니면 정말 참 저 동네 뭐 봉숭아 학당이네 그러려면 뭐하러 해 대통령이 당대표 지명하는 게 낫지 라고 하는 시중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급물살을 타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보면은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지금 이제 파동,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거쳐지고, 물론 아까 이전 투구라든가 공세 고삐는 훨씬 더, 어제까지보다 오늘 이후가 더 공세가, 매서울 거로 보이지만 그 자체가 흥행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